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정리해드릴 내용은요, 솔직히 말해서 좀 혼란스럽고, 어쩌면 조금 불안하기까지 했던 2026년 5월 12일, 바로 그날의 굵직한 사건들입니다. 하루 종일 쏟아진 기사들, 데이터, 그리고 방송들까지 싹 다 모아서 이 복잡한 퍼즐 조각들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주식시장 급락부터 국제정세 거기다 쉴 새 없이 요동치는 국내 정치까지 진짜 무슨 일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터지나 싶으셨죠? 자, 이 파편화된 뉴스들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파장을 만들어내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시죠. 자, 이 숫자 느낌이 확 오시죠? 코스피 8,000포인트입니다. 와, 사실 우리 투자자들한테 이 숫자는 그냥 단순한 지표가 아니잖아요. 엄청난 심리적 장벽이기도 하고 동시에 여기만 뚫으면 진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 같은 그런 상징적인 이정표란 말이죠.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분위기 정말 좋았습니다. 코스피가 이 거대한 8,000선 턱 밑까지 그야말로 맹렬하게 치고 올라가면서 엄청난 기대감을 뿜어냈거든요. 다들 환호성 지를 준비 딱 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이 완전 최고조에 달했던 바로 그 순간 시장이 갑자기 진짜 예고도 없이 팍 고개를 숙여버렸습니다. 그러자 장중에 실시간으로 방송 보시던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입에서 진짜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딱 이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이러는 거예요? 점심시간쯤에 벌어진 이 롤러코스터 같은 급락을 보면서 수만 명의 시청자들이 완전 멘붕, 패닉에 빠진 거죠. 방금 전까지 축포 터트리라던 시장이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는 걸 실시간으로 눈앞에서 봤으니 그 당혹감이 오죽했겠습니까? 이 짧은 한마디에 그날의 분위기가 완벽하게 다 담겨 있네요. 자, 그럼 오늘 어떤 흐름으로 갈지 핵심만 짚고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8,000피 눈앞의 급락장 상황. 두 번째는 그 하락의 주범인 차익 실현에 대해 볼 거고요. 세 번째, 다들 궁금해하시는 반도체 랠리는 끝났나?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시야를 넓혀서 글로벌 불안, 휴전과 유가 상황을 보고요. 마지막으로 요동치는 국내 정치까지 쫙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8,000피 눈앞의 급락장, 기대감이 공포로 싹 바뀌어버린 바로 그 순간이죠. 당시 충격이 진짜 어느 정도였냐면요. 경제 유튜브 채널들 실시간 채팅창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거든요. 수만 명의 동시 접속자들이 눈앞에서 뚝뚝 떨어지는 하락장을 보면서 막 동요하니까 방송 진행자분들조차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여러분 심신안정제 출동합니다. 이렇게 외칠 정도였다니까요. 8,000포인트를 향해서 막 뿜어져 나오던 긍정적인 에너지가 단 몇 시간 만에 공포와 불안으로 완전히 뒤집혀버린 겁니다. 진짜 극적인 전환이었죠. 이어서 두 번째 파트, 하락의 주범은 바로 차익 실현이었습니다. 맹정한 시장의 원리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 그리고 실제 현실, 이게 참 다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갑작스런 하락을 딱 맞닥뜨리면 헉! 이거 시장 무너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당연히 패닉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이걸 냉정한 시장의 기계적인 원리로 뜯어보면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현실은 그냥 거대 기관 투자자들의 정상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거든요.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을 확정짓기 위해서 주식을 파는 겁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숨쉬듯 일어나는 시장의 생리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 이겁니다. 오늘 지수를 훅 끌어내린 대장주들 있죠? SK하이닉스나 현대차 같은 종목들, 주가 흐름을 보면 답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요. 이 엄청난 기업들의 펀더멘털에 하루아침에 무슨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서 빠진 걸까요? 절대 아니죠. 최근에 워낙 강력하게 쫙 상승을 해줬으니까 그 뒤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일상적인 이익 실현 과정인 겁니다. 쉽게 말해서 너무 열심히 뛰었으니까 잠깐 멈춰서 숨 좀 고르고 가자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반도체 랠리는 이대로 끝난 걸까요? 기술주 장기 전망 바로 확인해보죠. 반도체 스토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장이 이렇게 흔들렸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주요 평론가들이나 전문가들은 기술 섹터의 펀더멘탈 그리고 장기적인 상승 여력에 대해서 여전히 아주 강력하게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떨어진 건 그냥 일시적인 차익 실현 때문에 생긴 흔들림일 뿐이라는 거예요. 반도체가 멱살 잡고 끌고 가는 이 거대한 시장의 메인 스토리는 절대 멈추지 않았다. 이 점을 확실하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파트입니다. 시야를 밖으로 좀 돌려보죠.
글로벌 불안, 특히 휴전과 유가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MBC 12시 뉴스에 나온 국제 보도를 싹 종합해 보면요. 지금 글로벌 지정학적 상황이 말 그대로 간신히 유지되는 휴전 상태입니다. 진짜 언제 쩍하고 갈라질지 모르는 얇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미국이 깜짝 놀랄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오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아슬아슬하고 위태로운 국제 평화가 우리 경제랑 너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당장 내년까지 유가 정상화가 어렵다는 좀 암울한 전망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결국 이게 글로벌 시장 전체에 계속해서 불안감을 불어넣는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 파트는 요동치는 국내 정치입니다. 복잡한 경제 상황에 아주 기름을 붓고 있죠. 와, 이 흐름 한번 보세요. 요즘 뉴스 사이클이 얼마나 정신없이 동시다발적으로 돌아가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아침에는 이게 무슨 잔인한 짓이냐 하면서 대통령이 경로에서 법무부 장관을 호출했다는 뉴스가 빵 터졌죠. 그러다 낮에는 갑자기 잔인한 금융을 좀 손보고 포용 금융으로 가야 한다는 정책 논의가 막 나옵니다. 그러더니 오후에는요. 종합특검에서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 관련해서 뭔가 발견됐다는 단독 보도들이 우수수 쏟아지고요. 저녁 무렵 되니까 이번엔 쿠팡의 미국 로비 활동을 둘러싼 새로운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이 묵직하고 복잡한 정치 사회적 이슈들이 단 하루 만에 우리한테 와르르 쏟아져 내린 거예요. 게다가 방금 말씀드린 특검 이프로스 이슈 말고도요. 50대 청담동 마약 공급책이 적발되었다는 아주 자극적인 사건 사고 뉴스에 정치인이라는 직업의 본질을 두고 벌어지는 치열한 토론까지 진짜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렇게 엄청난 양의 정보, 막 귀가 따가울 정도의 정치적 소음들이 쉴 새 없이 몰아치다 보니까 우리 같은 대중들이 진짜 중요한 경제의 펀더멘탈이나 현실에 집중하기가 너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완전 인지적 과부하가 걸려버리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을 슬슬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요동치는 글로벌 유가의 불확실성, 그리고 당장 내일 무슨 일이 터질지 한 치 앞뒤 알 수 없는 국내 정치의 격변까지, 이 거대한 매크로의 소용돌이 속에서 오늘 우리가 목격한 주식시장의 차익 실현 하락 말이죠. 과연 이건 8,000포인트라는 거대한 문을 열기 전에 잠깐 숨을 고르는 일시적인 멈춤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눈치채지 못한 새로운 하락 트렌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까요? 이것저것 헷갈리는 지표들이 막 뒤섞여 있는 바로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시선으로 시장의 흐름을 꽉 잡고 지켜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될 시장의 변화도 저희가 놓치지 않고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계속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